안녕하세요. 행복교육연구소 이창무 소장입니다. 혹시 요즘 삶이 버겁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원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생각, 감정, 경험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비슷한 어려움은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원인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단순히 조언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며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행복교육연구소의 상담은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문제를 고치는 상담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상담을 지향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교육 심리 및 학습 컨설팅을 공부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요인들을 연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잘 이해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자기도 학습 코치, 학교 컨설턴트 1급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전문성과 전문 자격들은 각 영역이 분리된 것들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상담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연구소에서는 인지, 직업, 학습, 학부모 상담을 진행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지행동 심리상담의 접근법은 심리상담과 직업심리상담, 학습심리상담, 학부모 심리상담을 통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분들이 이를 극복해 나가시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심리상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성장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의 구조입니다. 인지심리 상담의 첫 번째 단계는 자동적 사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갑자기 가라앉거나 불안이 확 올라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머릿속에 어떤 말이 스쳐 지나갔는지 그 생각을 붙잡아 보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내 생각이 사실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왜곡인지를 점검합니다. 백논리, 파국화, 근거 없는 추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저와 함께 차분히 살펴보시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적 사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덜 괴롭히는 방식으로 관점을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행동 실험입니다. 생각만 바꿔서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는 경험을 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자기 조력자 되기입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도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직업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 심리 상담에서도 방향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뒤에는 대개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AI가 본격적으로 저희 산업화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취업이 이직의 어려움은 심리적 장벽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옮기고 새로운 취업을 원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그 내면 안에 있는 불안, 자존감, 관계에 대한 패턴을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업 문제 역시 심리에서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직업 심리 상담 1단계는 자기 탐색입니다. 검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불안을 먼저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업 심리 상담 1단계를 통해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직업 심리 검사 기반의 자기 탐색을 하게 되며 구직 불안 및 무기력을 우선 해소하게 됩니다. 직업 심리 상담 2단계에서는 직업적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단계를 통해서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만의 직업 가치관을 정립하며 진로 의사결정의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현실 적응과 회복 탄력성의 강화입니다. 관계와 스트레스를 다루는 힘이 커리어의 지속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단계를 통해서는 실전 적응과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소통과 관계 훈련을 하며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게 됩니다. 직업 심리 상담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진로가 막막하신 분들, 구직이 두려우신 분들, 이직을 반복하시는 분들, 번아웃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습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연구소의 학습 심리 상담은 성적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감정과 학습과 진로를 통합해서 상담합니다. 보통은 감정 상담 따로, 학습 코칭 따로, 진로 컨설팅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교육연구소에서는 감정, 학습, 진로를 통합한 상담을 진행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을 병행한다는 점입니다. 학생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다시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연구소에서의 학습 심리 상담은 학생 상담과 아울러 학부모 상담을 병행하며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상담 상황을 이해하고 학생의 어려움에 학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그 근원의 일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니 집에 돌아가면 학생의 변화와 학부모님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변화에 있어서 입체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학습 심리 상담의 접근 방식은 우선 정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서가 무너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는 학습 문제로 상담이 진행되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먼저 확인하고 우선 개입을 하게 되며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정서 문제가 해결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주간 단위 학습 완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단계는 좀 더 높은 단계로의 도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많은 힘이 듭니다. 그 힘을 어디서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힘을 내는 동기를 진로 동기에서 찾는 것이 행복교육연구소의 학습 심리 상담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낼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앞으로 이런 직업을 가지고 할 거야. 나는 이게 굉장히 좋아.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거 꼭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동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를 통해서 어려운 완전 학습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상태로의 도전을 하게 되는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습 부진의 유형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또 수학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학습 심리 상담에서 수학 심리 상담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도 있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은 또한 원인을 찾기가 아주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틀리거나 자기가 어려워하거나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에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마음이 붙어 있고 오류가 발생하는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인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수학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자기 나름의 자기도 학습 능력이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접근 방법으로 학습 심리 상담에서는 부진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다음은 학부모 심리 상담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상담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어려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어, 그 학부모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첫 아이거나 외동의 경우도 또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아이가 어느 때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미리미리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대로는 두면 안 되겠다. 애가 망가지겠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시죠. 그러다 보면 아이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학부모님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뿐더러 부모님 마음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행복교육연구소에서는 학부모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가 아닌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학부모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되실 분들은 양육 스트레스로 지치신 분들, 그리고 자녀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이 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는 행복교육연구소의 상담의 원칙은 첫째, 전문 자격 상담사가 진행하며 철저한 비밀 보장과 그리고 존중과 신뢰 기반의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네, 잘 좀 전달이 됐나요? 행복교육연구소는 이러한 원칙과 방법을 통해서 네 가지 분야, 심리상담, 직업상담, 그 다음에 학습상담, 학부모 상담 분야를 를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스스로 회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행복교육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